자,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죠. 그래서 한 110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118종류 정도 있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화학 결합을 하여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자, 만약에 한 종류라면 이런 걸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종류라면 뭐 NaCl, 뭐 H2O 같은 거. 자,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작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발견인데요. 자, 주기율표는 데베라이너, 멘델리에프, 모즐리 이 세 과학자가 순서대로 발견을 했는데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발견한 사람은 데베라이너입니다. 자, 성질이 비슷한 세쌍 원소가 존재하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 자,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이 B는 A하고 B의 원자량을 평균한 값이다 이 말인데 이게 모두 맞지는 않죠. 자, 좀 더 개선된 게 멘델리에프 건데요. 당시에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마찬가지 얘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여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요. 몇몇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죠. 자, 얘거 모즐리 이게 중요하죠.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수. 자,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순서대로 우리가 원소를 배치를 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주기율표는 모즐리 겁니다. 자, 주기율이란 말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자,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소들을 배열한 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실은 많이 봤죠, 주기율표에 대해서.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는데요. 자,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뭐 전자를 잃은 개수라든가 뭐 결합하는 어떤 원소와 결합할 때 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화학적 성질인데 그런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1족에서 18족까지 있고요. 주기는 가로줄로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의 왼쪽 부분과 가운데 부분은 주로 반드시가 아닙니다. 주로 금속 원소가 위치하고 주기율표의 오른쪽 부분에는 주로라는 얘기는 예외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비금속 원소가 위치합니다. 자, 주기율표 한번 볼게요. 자, 족이 있죠. 족 영어로 이제 패밀리인데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3 해서 총 18족까지 있죠. 그리고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이렇게 가로로 쭉 해서 7 주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란타눔족이 있죠. 요것을 여기 자세히 했고요. 악티밈족 있죠. 여기서 얘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적어 놨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우리가 20번까지 중요하죠. 자, 20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자, 수해, 리베, 비키니, 오파네, 나마, 알지, 펩시, 콜라, 콸콸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대로 외우면 되는데 자, 1족, 2족 중요하고요. 자, 13족, 14, 15, 자, 15, 16. 자, 세로줄 17족 같은 경우는 플로린, 그 다음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죠. 그 다음에 18쪽은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등이 있는데요. 한 이 정도만 외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17쪽은 FCl, BR, I까지 외워줍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요. 요 연두색 부분 있죠? 자, 연두색 부분이 바로 비금속입니다. 금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노란 부분, 금속이 엄청나게 많죠. 자, 금속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여기 색깔이 이제 하늘색, 얘들은 준금속이라고 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금속 중에 이제 외워야 될 게 일족 금속, 루비듐까지 외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야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적어도 요 6개, 그 다음에 이거 1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인데요. 금속은 왼쪽과 가운데에 있어요. 주로. 자,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매하죠. 왼쪽과 가운데라는 말이. 그 다음에 기준이 없으니까. 비금속은 오른쪽. 단 수소는 예외. 자, 수소를 보면요. 수소는 비금속인데 왼쪽에 있죠. 그래서 예외입니다. 실온에서의 상태인데요. 주로 금속은 고체고요. 수소는 근데 액체입니다. 그리고 비금속은 기체 또는 고체인데 단, 브로민은 또 액체죠. 자, 금속은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외부에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자, 이를 길게 늘어나는 걸 뽑힘성이라고 합니다. 연성이라고 하고요. 얇게 펴진다. 얘를 전성이라고 하고 퍼짐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비금속은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요. 흑연 같은 경우는 비금속인데도 전류가 통합니다. 자, 이온의 형성인데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쉬운데 단 18쪽은 예외입니다. 자, 18쪽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양이온도 음이온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8쪽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 정도 외워두면 되겠죠. 얘들은 절대로 이온이 될 수 없다. 자, 이용의 인데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박, 그 다음에 구리는 전선. 자, 이게 이제 얇게 퍼짐성이 있으니까 이게 전성을 이용한 성질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연성을 이용한 성질입니다. 자, 철 같은 경우 각종 자재, 질소는 식품 포장용 충전기체이고요. 산소는 생명체 호흡에 필요하고 이는 성냥에 사용됩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